여러분들이 이제 하계전정이라고 하죠. 하계전정. 여기는 많이는 안 하죠. 주로 지금 여기에서 하는 품종이 대략 어떤 품종들을 합니까? 남부 하이브시들도 합니까? 북부 하이브시만 주로 하죠. 좀 섞어서 하죠. 아, 섞어서요? 여기에 남부 하이브시 매도라고. 매도우락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남부 하이브시들은 조금 더 신초가 올라오는 세력들이 조금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부 저쪽 아래쪽에서는 주로 이제 여름 전정들을 좀 일부 하지요. 다시 올라오는 그런 세력들이 강하니까. 그리고 또 남부 하이브시가 북부 하이브시보다는 수확 시기가 조금 더 빠르다 보니까 빨리 끝내고 이제 이렇게 전정을 해내고 하는데, 너무나 이제 과도하게 한다든지, 이제 물론 아까 그 제주도 사례처럼 거기는 이제 하우스에서 보통 5월 중순 안에 수확을 끝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쳐가지고 다시 올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김해나 이런 데는 더욱이 더 5월 초순 정도에 수확 끝내고 그런 정도 쳐서 다시 자랄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쪽에서도 지대가 높은 데는 아무래도 북부 하이브시를 하면서도 똑같은 품종 가지고도 조금 지대가 높은 분들은 기온차 때문에 새로운 신초가 많이 안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계전정을 그렇게 권장은 안 하고 싶고요. 예, 그런 여러분들이 한번 일부 시험 삼아서 좀 잘라보고 그것에 나오는 상황을, 패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농장의 기후 조건이나 이런 상황이. 네? 6월 말에 잘랐는데요. 따고 네. 신초가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특히 북부 하이브시 종류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런 특성들이 조금 있고, 그래서 가능한 좀 여름 하계전정은 많이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이제 아주 불필요한 가지나 처진 가지나 이런 정도 좀 해주는 정도 수준으로 하고, 도장지 수준이나 조금 억제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하시지, 너무나 과도한 그런 하계전정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은데, 일부 이제 저쪽에서는 남부 하이브시 하는 분들은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쪽에서 남부 하이브시는 하계전정 안 해야 되네요. 하계전정을 그러니까 이제 수확 시기에 따라서요. 수확을 어느 정도 시기에 하셨느냐가 이제 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월 말 안에, 예를 들어서 7월 초순 안에 수확을 끝냈다. 그랬을 때는 조금 7월 초순 정도까지도 일부는 조금 하셔도 되지만은 그 이후에는 가능하면은 안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는 새로운 신초가 올라와 가지고 자라서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하계전정을 하는 것은 지역적인 거나 기후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채광률이나 이런 걸 따라서 어느 정도 너무 우거지거나 이런 가지들을 좀 제거해주는, 그러니까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 블루베리가 이 자라는 습성이 그러죠. 이제 새로 입문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자, 이렇게 여름철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봄부터 나오는 가지도 있지만은 대부분 열매가 맺히다 보면은 조금 늦게 이제 자라기 시작하죠. 열매 수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지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합성 작용이나 양분을 통해서 나무가 자라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뭐 원론적으로 연구 결과는 또 뭐 그것은 퍼센트가 그것은 아니다, 영향이 별로 안 미친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한 내용으로 보면은 양분이 만들어지면은 열매가 달렸을 때는 열매로 한 7, 8%가 소모가 되고요. 나머지 20, 30%가 수채를 유지하고 키우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나무가 별로 안 자라다가 열매 수확이 끝나고 나면은 나무가 주로 자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까 1년, 2년째에는 열매를 안 다는 것이 나무를 키우는 방법입니다라고. 1년, 2년째 수확을 하기 위해서 열매를 달면 그만큼 나무가 안 자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물론 양분 관리나 이런 걸 잘해서 또 영양 관리를 하는 분들은 그렇지만은, 제가 1년 만에 수확을 해봤더니 나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 포장에서도. 신품종을 가지고 배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심어 놨더니 1년 만에 아주 그 다음에
너무 나무가 잘 자라서 여기에다 좀 열매를 달아봐야 되겠다 해서 열매를 달아서 수확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똑같은 그 시기에 조금 늦게 심은 것들은 열매를 안 달고 해봤더니 그 나무가 지금은 훨씬 더 크게 왕성하게 우거진 이런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확연하게 너무 어렸을 때는 열매 착과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새로 나온 것들 중에서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올해 열매를 맺힌 가지는 결국은 도태되는 가지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블루베리는 총상화사락에서 꽃눈 하나에서 이렇게 길어 나와 가지고 이런 결과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뒤쪽에서 먼저 이제 피어나겠죠. 지금 여기에 꽃이 떨어지고 지금 뒤에 꽃자리 부분만 남아있는 부분들이 더 빨리 커지고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의 꽃눈 중에서 길어 나오는 걸 보면은, 물론 이제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더 끝에 쪽에 있는 결과지, 가지의 끝부분에 있는 그 꽃눈에서 나오는 것들이 훨씬 빨리 크고 더 커지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결과지가 예를 들어서 꽃눈이 내가 이 가지가 너무 길어서 꽃눈 숫자가 뭐 10개 이상 된다. 그랬을 때는 그것이 꽃눈이 부풀기 전에 빨리 잘라내 버리는 것이죠. 끝에 쪽에서. 뒤쪽을 남겨놓고.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부풀어 버리고 나면은 앞을 잘라내는 것이 이제 손해보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미 호르몬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뭐 이듬해 이제 열매 가지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른쪽으로 지금 뻗은 거나 왼쪽으로 쭉 뻗어 올라간 가지는 이제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블루베리 가지 이제 호칭은 이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1차 가지, 2차 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1차 가지, 2차 가지 이런 것까지 막 머릿속에 넣으시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이런 경우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뭐 주축근, 세근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축근하고 세근이 있지만 우리 블루베리는 뿌리의 특성이 뭐예요? 혹시 공부하신 분 중에서 블루베리 뿌리의 특성이 뭐가 있습니까? 청근성이고 수염뿌리고, 그러면서 뭐가 없다고 해요? 근모가 없다. 뿌리털이 없다. 작물에서 뿌리털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은 전지전정 시간이라서 제가 세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다음번 제가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할게요. 일단은 뿌리에 이런 그 근모가 없다, 뿌리털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왜 우리가 근권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근본적인 것을 다음번 강의 때는 한번 그걸 주축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절단전정과 속금전정이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절단전정은 올라가는 가지의 중간 정도를 내가 인위적으로 이 정도 수영이나 모든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서 잘라야 되겠다 했을 때 하는 거고, 속금전정은 그 가지 자체를 아예 이제 아래쪽에서부터 없애는 이런 방법을 절단전정과 속금전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전정 전하고 전정 후 이제 그냥 그림이니까 요렇게 그냥 변하는구나 정도로 이렇게 많이 달리지는 않지만 아무튼 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절단전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랐을 때 새로운 가지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도장지나 이런 걸 자르게 되면은 새로운 옆에 신초가 나오게 되는, 축지가 나와서 이런 결과지로 만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절단전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절단전정을 할 때 아래쪽 부분까지 조금 더 짧게 남기고 자르게 되면은 새로운 그 가지 나오는 것이 조금 더 길게 나오고요. 조금 자르면은 짧게 나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것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전정 시 제거 대상은 이제 여러 가지 평행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그 지능청에서 발간되는 그런 자료에 책자에도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거 잘라내야 될 것인가, 불필요한 가지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 번 정도 판단하는 정도로,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잘라내지 말아게도 역으로 간다든지, 가능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서 하는 내용들은 그거에 이제 안쪽으로 휘어진 가지는 가능한 이제 없애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쪽에서 반대편으로 역으로 이렇게 엮어져 나가는 가지들은 무조건 잘라내주는 것이 아깝지만은 다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것들은 제거를 시켜주는 것이 좋고요. 너무나 밑으로 처진 가지들은 역시나 뭐 그거 열매가 달릴 수도 없고, 달려도 아래로 처져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대로 발육을 못 시키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도장지를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표현을 했지만, 이것이 이런 시간 안에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가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이것은 달라지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너무 옆에 가지가 처졌을 때는 도장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처진 가지를 없애고 도장지를 오히려 관리를 해서 그거를 주축지로 써야 되는 이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데 이런 도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연생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때 1년 차냐 2년 차냐 이런 상태의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1년 차에는 무조건 이제 꽃눈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2년 차가 됐을 때 이제 꽃눈은 이제 그때는 부분 절단해서 일부는 이제 조금 남겨서 한번 맛은 봐야 되는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1년생, 2년생 이런 거 하는 것들은 자료에 보시면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그림을 보면은 아시게 될 겁니다. 하고 조금 더 중요한 아까 질문했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빨리 넘어갈게요. 3, 4년 식재했을 때는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아까 뭐 주축지를 몇 개 가지고 가야 되냐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을 질문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나무 수세가 좋으면은 주축지를 더 가지고 가시는 거고, 나무가 부실하면은 뭐 2개, 3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방법으로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나무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뭐 5년차 이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복잡한 것들은 이렇게 제거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성목기 주축지는 8개에서 10개 정도 가지고 가도 된다. 그러지만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품종에 따라서는 다르죠. 예를 들어 두쿠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교목성에 가깝게 아래쪽에서 흡지가 잘 안 올라오는 이런 품종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매도우락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흡지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주축지가 많은 반면에 두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하나 외대에서 그냥 크다시피 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위에다 멀칭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유기물 멀칭을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근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뿌리 쪽으로 이렇게 자라는 이제 결국은 가지 같은 그런 습성을 나타내는 것들 중에서 새로 이제 흡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그 멀칭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주면은 그만큼 주축지가 더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재배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주축지가 잘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냐 하는 이제 이런 것들도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그림상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불필요한 가지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전지전정도 실습을 하더라도 사실은 전정가위를 들고 내가 직접 잘라보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망설이게 되고. 그러지만 블루베리는 올해 잘못 잘랐다 해서 망치는 건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내가 수영을 잡으면 되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해주시길 바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배우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무 앞에 서면 수영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호기롭게 가서 전정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이리 와봐봐. 내가 오늘 전정교육 받고 왔는데 내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딱 나무 앞에 서더니 어떤 거 잘라야지? 이런 것이 사실은 한 번, 두 번의 이제 경험에 의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거침없이 이렇게 자르게 되는 이런 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지금 조금 잘못 잘랐다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니까 그것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꽃눈을 솟거나 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앞쪽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열려 있을 때는 가능한 뒤쪽에 있는 것들을 제거시켜 내주는 것이 맞고요. 이제 이것은 결과지 자체가 짧게 되어 있지만은 결과지가 길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레가시나 이런 품종들을 해보면은 결과지 하나에가 막 10개 이상씩 이렇게 꽃눈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어때요? 뒤에서 자를 수가 없잖아요. 결과지가 긴 것들은 이게 처지게 되고, 그러니까 가능한 짧게 하려면은 꽃눈이 적을 때 부풀기 전에 끝에 쪽에서 적방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개의 꽃눈을 한 번에 이제 잘라내고 아래쪽에 조금 더 결과지가 이제 짧아지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들을 하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열매를 됐을 때는 적과라고 해서 열매 속기나 이런 걸 했을 때는 뒤쪽에 있는 송이를 제거를 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앞쪽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대과나 영양 성분이 다 쏠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꽃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은 여기 사진에서처럼 본래는 가운데에 있는 큰 거 하나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도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겹꽃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겹꽃이라고.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지금은 이쪽에도 브리지타 혹시 재배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브리지타 어떤가요? 완전 보면은 포도송이 같이 안 되던가요? 그 문제가 브리지타가 대부분 꽃눈이 다 이렇게 생깁니다. 브리지타는 꽃눈이 안 생기는데. 많이 변분이 많이 생겨요. 아, 브리지타. 네, 변분이. 예, 브리지타가 특히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이 겹꽃눈이 많이 생기면은 그 뭐냐면은 이것이 꽃눈 하나에서 열려야 될 열매가 2개, 3개의 꽃눈이 동시에 열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밀려나는 이런 현상들의 것들이 브리지타의 특성이, 저도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꽃눈이 옆에서까지 나오는 것까지 같이 열매가 열려서 나오다 보면은 포도송이처럼 나중에는 열매끼리도 밀려가지고 찌그러지는 현상까지 생기게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꽃눈은 원 꽃눈 하나만 남기고 양쪽에 있는 꽃눈은 겹꽃눈은 제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본래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꽃눈 하나에서 하나씩만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 거죠. 이거 그런다 해서 여기서 꽃이 하나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쭉 길어 나오면서 뭐 5개에서 10개까지 이렇게 계속 총상화사라고 하는 그런 걸로 여기에서 이제 이 가지를 보면은 약한 가지들은 꽃눈을 억제시켜주고 강하게 있는 꽃눈들만 좀 남겨놓고 결과지에 따라서 어떤 것을 잘라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자료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하계전정의 단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다 보면은 우리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지만 많이 잘라내다 보면은 그 시기에 지금 광합성작용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야 될 시기에 그거를 억제시키게 되면은 그만큼 양분도 못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들의 그런 부작용들도 생기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너무나 과도하게 하는 것은 안 맞다. 근데 문제는 어떠냐면 너무나 자람새가 많다든지 그랬을 때는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이제 억제를 시켜야, 제가 지금 올해 그동안 계속 밖으로 한 5년 정도는 전국을 좀 그런 연합회 활동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내 농장이 엉망이 돼가지고 나무들이 전부 다 그래서 올여름에는 오히려 많이 잘라내 버렸어요. 내년에 지금 열매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게 생겼는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고쳐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아무튼 부작용도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능한 하계전정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목적의식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생육기 전정 이야기입니다. 도장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생육기 전정 중에서는 도장지라고 해서 하는 이런 정도는 도장지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이런 상태에서 열매가 맺혀서 크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중간에 순짓기처럼 해가지고 억제를 시켜주는 방법도 이제 크게 열매 수확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일본에서 연구된 재배 관리에 대한 자료에 있는 내용이고요. 학예 전정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해서 열매가 맺히는 꽃눈을 양쪽으로 해가지고 벌려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학예 전정의 그런 목적이 되겠는데요. 이런 학예 전정일 때 이런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너무 늦게 되면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화분화라고 해서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7월 말부터 9월 초순 정도까지다.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9월 달 넘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장지 같은 것을 위에서 잘랐을 때 과연 열매가 거기서 열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됐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그 꽃눈 전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도장지 같은 걸 잘라내가지고 그 뭐 새로 뭐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뒤에 다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여름 전정을 했을 때 결과인데 이거는 이제 이 도표상으로만 보면은 9월달, 11월달에 하는 것이 이제 격가지당 입는 수 뭐 하니까 더 좋을 것 같아도 결국은 7월달 정도 수준까지 해서 여름 학예 전정은 좀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야기한 대로 이제 아까 도장지 같은 그런 것을 억제시켜주는 것이 이제 9월달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9월달은 저기 경남에 김진국 교수가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레비다이를 가지고 9월 14일 날 이렇게 도장지를 억제를 시켜봤더니 그 이듬해에 그 억제시켜서 그 중간쯤을 다 억제를 시켰는데 그 아래쪽에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보면은 꽃눈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꽃이 피거나 열매가 맺히기 어려운데 그 이듬해에 봤더니 제대로 열리더라 하는 이제 이런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저수고 재배법 해가지고 키를 낮춰서 이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억제시키는 방법 중에 이제 그 도장지 전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제가 제 포장에서 돌아다니다가 제가 10월 16일 날 그때 이제 작년에 우리 그 세미나를 마치고 9월 말 10월 1일 세미나를 마치고서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 없었으니까 그 다음번에 가서 이 포장을 가서 봤더니 나무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기면 저 끝에 가가지고 이게 열매가 맺혀서 이게 어떻게 될까? 또는 아까 그런 결과들을 시험 삼아서 일단 한번 잘라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랐어요. 중간을. 잘랐더니 그 다음번에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꽃눈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자료를 제가 다시 담아온 USB가 여기 인식을 안 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료를 제가 메일로 보낸 자료를 그냥 띄워놨는데 여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아까 제가 10월 달에 잘랐는데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품종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고 그 기억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이렇게 꽃눈이 다 생겼죠. 끝에 부분에 내가 중간만큼을 잘라버렸는데도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수채 내에는 이미 화합분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끝에 쪽으로 그 화합분화 물질이 다시 올라와서 꽃눈을 형성시켜 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는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습기가 굉장히 늦어요. 일반 그 다 수확 끝나고 나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익어가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조기 수확을 원한다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안 맞는 방법이죠. 단지 이거는 도장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무의 수영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마지막에 결국은 열매를 저 끝에 가서라도 열릴 거를 아래로 낮춰서 조금 수량은 적더라도 수확은 해내지만 결국은 이것은 방법은 아니다. 너무 늦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일부러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도장지가 올라올 때 가능한 7월 중순 이전에 가능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은 맞겠습니다라고 결론을 제 생각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뭐 9월 달에 하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하는 것이 뭐 틀리다 맞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분들 방식대로 해서 그러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 늦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꽃눈이 형성되는 것들은 결국은 모든 것이 시기가 늦어지더라
그래서 아까 그 제주도에 제가 그 결과 아까 그 강전정을 해가지고 나무 키운 거 있잖아요. 한 포장 내에서 수확을 하는데도 이렇게 해서 강전정을 한 나무는 적어도 보름 이상 수확기가 뒤로 늘어졌어요. 그분들이 확연하게 그 한 포장 안에서 조금 더 나무가 어린 것들을 수확하고 일반적인 휴면기 전정을 하고 이거 여름 하계 전정을 해서 강전정을 했던 거하고 수확 시기를 비교해 보니까 열흘에서 보름 정도가 늦어지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유통시장이나 이런 데 나가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돈이잖아요. 빨리 수확을 하는 것이 더 돈이 되는데 이만큼 늦어져 버리면은 문제가 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갱신할 때 말고는 이런 방법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기는 어렵지만, 자, 여러분들 그 지금 기존에 블루베리를 재배하신 분들을 아실 거예요. 블루베리가 보통 가온하우스에서도 이쪽에서 수확 시기가 언제로 알고 있습니까? 조기 수확을 하는 분들이. 무가온은 5월달? 그때는 때는 예, 무가온, 예를 들어서 가온하우스 4월달. 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은 가온을 해서 수확하신 분들이 4월 중순 정도에 수확을 하는 분들이 일찍 수확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이 어때요? 유레카라는 품종이 나오면서 2월 달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유통시장에 출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8만. 예? 3만 원이? 8만 원? 초기에 나올 때요, 2월 중순쯤에 17만 원까지 갔습니다. 백화점에서 2월, 우리 영광분이 2월 말경에 출하를 할 때 17만 원씩 받았어요. 이런 그 경매 시장에서 17만 원 가면 소비자는 얼마 주고 사 먹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25만 원. 그러죠. 그런데도 저 압구정동이나 이쪽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은 서로 빨리 입점시키려고 경쟁이 붙는다고 할 정도 그러는데, 문제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품종 가지고 유레카라는 것은 그랬는데, 기존에 지금 뭐 새로운 신품종 말고 기존에 있는 신틸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2월에 수확해낸다고 하면 안 믿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2월 중순 이후에 신틸라라는 품종을 하우스에서 수확을 해내는 이런 농가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계속해서 이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품종 하면 어때요? 빨리 조기 수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가온하우스 오는 분들이 가장 갈증이 심합니다. 노지 재배하는 분들보다. 빨리 나와야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 진입하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모두 다가 그렇게 하면은 다 같이 망합니다. 그러죠? 지금 오히려 무가온하우스 오는 분들이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느냐? 무가온하우스다가 가온하우스 쪽으로 옮겨가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무가온하우스 쪽에서 나올 수 있을 때 수량이 적다 보니까 무가온하우스 오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가격을 제대로 받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너무나 한 곳에 저쪽이 돈 된다고, 그 가온하우스에서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나 가성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있더라, 정답이라고는 딱 없더라 하는 것이 기존의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 9월달 넘어서 이 정도 10월달에 이렇게 잘라가지고는 전혀 열매 수확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근데 지금 갈수록 날씨가 뜨거워지다 보면은 점차 조금씩 화분화 시기들도 뒤로 미뤄지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이 뜨거울 때는 사실은 지금 잘라도 결과지가 나와서 그것이 결과지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사장님도. 그래서 다를 하시라는 건 아니고 시험 삼아서 한번 잘라봐서 그것이 신초가 새로 격가지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결과지가 되는가를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지금 찍어 놓았던 것들을 제가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꽃이 피고 했던 사진을 제가 어제 저녁에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느라고 했었는데 USB에다 담아갖고 왔는데 여기 인식이 좀 잘 안 될 것 같다 해서 그것까지는 못 보여드렸습니다. 전정과 월동관리라는 건 결국은 이제 휴면의 대부분의 이쪽에 이제 북부하이브시 종류들은 휴면 타파라고 해가지고 휴면 타파 시간이 필요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겨울을 놔야 될 그런 시간들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가온하우스에서 지금 2월 달에 수확하는 그런 품종들은 그것이 이제 상태에 따라 내가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나오는 그 시각의 신틸라 품종을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알아봤더니 그분은 미국의 그 플로리다주 쪽에서 사촌 동생이 살고 있어가지고 정보를 한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관리해봤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플로리다주 쪽에서도 남부 쪽에 따뜻한 지역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록성으로 낙엽지지 않고 그냥 자라서 3월 달에 수확을 해내는 방법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중부 이북 지방으로는 거기도 낙엽이 져서 늦게 우리나라처럼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역별로 시기별로 이렇게 품종들도 다른 결과가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품종이나 기존의 품종 가지고도 시설하우스 내에서 가온을 했을 때 이제 결과는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나죠. 오히려 노지에서는 늦었던 것이 시설하우스 안에 가가지고 가온을 했더니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더 빨리 나와버리는 이런 현상들도 생기고 하는 것들이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요. 어쨌든 그 겨울철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얼리지 않도록, 얼리는 것이 아니라 말려 죽이는 거죠. 겨울에도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어때요? 빨래를 해서 겨울에 말려도 마르죠. 그것은 뭐예요? 바람에 의해서도 마르고 그런 것처럼 우리 블루베리도 바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눈이나 비가 안 오게 되면은 한 번씩 관수를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시설 내에서는 품종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제가 시설 내에 이렇게 스타라는 것을 재배를 하고 스프링하이라는 것을 재배를 했는데 올해같이 뜨거운 날씨에는 스프링하이는 조금 이제 퇴출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다 보면 시설 내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낙엽이 지지 않으면서 낙엽이 되기는 하면서도 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가능한 띄워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오래 존재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곰팡이병이나 병균을 옮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가온 하우스나 이런 거 하실 분들은 이런 점도 주의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제주도에 지금 신틸라를 심어놓고 이제 2년째 되는데 이렇게 전정을 하지 않고 이게 열매를 다 달아갖고 수확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좀 전정 좀 하세요 하고 내가 가가지고 뭐라고 했는데요. 13일 이상만 나오면 돼요. 이러면서 아까 그 돈 벌었다는 농가 아닙니다. 여기는 다른 농가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는데 방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꽃눈 하나에서 저렇게 길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블루베리는 꽃잎이 몇 장일까요? 10개, 네? 10개, 12개요. 아니요, 꽃잎. 꽃이 있잖아, 이렇게. 종 모양의 꽃. 그것이 꽃잎이 몇 개예요? 10개에서 15개요. 아닙니다. 그 진달래처럼 꽃잎이 5장인데 그 자체가 붙어서 통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꽃잎은 5장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건 알고 계시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길어 나오면서 여러 개의 열매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 꽃눈 하나에서 이렇게 길어져 나옵니다. 재배를 안 해보신 분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길어 나와서 이렇게 꽃눈 하나가 저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전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목은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지만은 큰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 위에서부터 장가지부터 이렇게 치기 시작하면은 아래쪽 가서 봤더니 이거 잘라내야 되겠네 하고 자르게 되면 어때요? 위에서 내 가위 저런 거는 헛손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아래쪽 크라운 부분이라고 하는데 아래 뿌리 바로 이쪽에 지표면 부분에서부터 이걸 저쪽지를 어떤 것을 잘라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판단해서 거기서부터
이거를 관리를 해 나가고요. 그래야 위에 올라가서 다시 헛손질하는 이런 결과가 안 생기죠. 이제 두 번째로는 안쪽에서 바깥쪽인데 그것은 뭐냐면 가능한 이게 우거지다 보면은 나중에 수확기 때 돼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안쪽에는 열매가 있어도 보이질 않죠. 결국은 과숙돼서 다 떨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되고 통풍도 채광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오히려 안쪽에서는 흔히 말해서 이제 항아리 형태로 안쪽은 비도록 바깥쪽으로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정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굵은 가지에서부터 가는 가지로 방금 이것도 헛손질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cm 이내의 결과지는 이제 잘라낸다 하고 했는데 다 그럴 수는 없어요. 품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재배해 보시다 보면 다 10cm도 안 되게 크는 경우도 있어요. 열매를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부 조금 남겨놓으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적은 결과지에다가 열매를 맺히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열매에 비해서 잎는 숫자가 적다 보면은 제대로 익혀내질 못하니까 그런 결과지들은 잘라내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잎눈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 잎눈 가지들은 좀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불필요하거나 병든 가지들은 아까 잘라내야 될, 정리해야 될 그런 가지들을 아까 정리해 주신 그 사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하는데 뭐 뒤용볼 같은 경우에 흔히 이야기해서 꿀벌을 갖다 넣기도 합니다. 시설 내에서 하는 분들은요. 근데 이게 꿀벌을 갖다 놓으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꿀벌들은. 제가 이제 초기에 한번 넣어봤더니 얘들은 날씨가 조금 뜨거워지면 그러니까 오히려 가온하우스 하는 분들은 괜찮은데요. 우리 같이 이제 무가온하우스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햇빛이 6월달 되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은 그러기 전에 그 꽃이 피어가지고 할 시기 4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햇빛이 강할 때는 하우스 안에 온도가 높아지면은 천장이 헤딩하다가 그냥 죽는 경우가 많아서 흔히 말해서 호박벌 내지는 디용벌이라고 하는 이런 벌들로 해서 수정벌을 쓴다. 노지는 이제 크게 필요치 않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벌이 많이 죽어서 이제 고민이 많죠. 이 세상에 벌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벌이 안 보이면은 노지에 사실은 디용벌은 사용하고 나서 소각해서 없애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란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외부에 그 꿀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디용벌을 사다가 갖다 노지에다가 풀어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벌들이 하는 역할이 다른데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정이 제대로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틸라 같은 품종들은 수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벌을 예를 들어서 그 하우스 안에 한 통만 넣어도 될 게다가 뭐 5개에서 7개까지 막 갖다 넣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숫자 싸움으로 수정을 시키려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대로 예전에 이제 그 암꽃, 숫꽃이 이제 같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노지에서는 크게 우리가 수정률을 많이 따지지 않지만은 시설 내에서는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수정볼을 넣게 되고 그 수정볼로도 안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 약간의 자극을 주는 거죠. 막대나 이런 걸 가지고서 그거를 보온재를 거기다 감싸서 좀 해서 좀 나무에 이렇게 흔들어 주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 다음번에는 또 강의를 가가지고 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요 그거 막대로 하다 보면은 애정이 조금 결핍된 것 같아서 저는 마사지기를 가지고 안마기로 안마를 해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그마한 수동 안마기 있잖아요 충전용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나무를 이렇게 진동을 주면은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걸 해준 거하고 안 해준 거하고는 이 신틸라 같은 품종들은 수정률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것도 실제 재배를 해보신 분이 약 한 2년 정도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는 이제 신틸라를 거의 안 하고 있어가지고 잘 몰랐었는데 여러분들끼리도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더라도 소통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블루베리 하시는 분들끼리는. 저희들이 신틸라 있는데요. 소금수
그걸 갖다 두거나 다른 종을 갖다 중간중간 씹으니까 잘 되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신틸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다른 품종들이 있잖아요. 벌이 잘 가는 품종 쪽으로만 벌들이 몰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이타적으로 이제 타가 수분이 이루어지면은 열매나 이런 것들은 훨씬 좋아진다는 결과가 있기는 한데 신틸라 같은 경우에는 혼식을 안 합니다. 왜냐? 그 같이 예를 들어서 다른 품종을 넣어놓잖아요. 신틸라에는 벌들이 잘 안 가고 다른 품종에만 갑니다. 결과가. 그래서 이제 거의 신틸라 같은 경우에는 단일 품종으로만 재배를 하면서 그런 방법을 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약간 자극을 주어서라도 흔들어 주면은 자체적인 자가 수분들은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에 수정률을 높일 수 있다 하는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꽃의 모양들이 다 다르죠. 길고 납작하고 이런 방법들에 따라서 여기 봐보세요. 왼쪽 것은 정상적으로 수분이 된 것들은 이렇게 꽃이 잘 떨어지고 이제 열매가 발육이 되기 시작하는데 오른쪽 것은 뭐예요? 벌이 지금 입구로 들어가지 않고 뒤쪽에서 자기 볼일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암술이 지금 이쪽 끝에 있는데 암술에 수술에다 갖다가 꽃가루를 묻혀줘야 되는데 이렇게 뒤쪽에서만 하다 보면 이건 수정률이 떨어져서 결국은 나중에는 보랏빛으로 되면서 말라 떨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어느 정도 착과가 됐다가도 낙과가 돼버리는 건 수정이 안 되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품종에 따라서 꽃의 모양에 따라서도 벌들이 각각의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듀크나 이런 것들은 입구가 크고 좋으니까 수정을 잘 시키는데 신텔라 같은 경우는 약간 길고 입구가 좀 좁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끝날 분이 없다니까. 이게 이제 그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꿀벌들이 가는 방문 횟수들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지들이 좋아하는 것 위주로 활동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벌통 배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가 오래되다 보면 나무가 노화가 돼가고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가능한 나무를 갱신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이거를 여러 가지 전정을 통해서 새로운 가지를 발생시켜서 유지시켜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양분이나 수분, 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무의 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막히는 현상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전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대부분의 이제 결과들은 노화되는 것들은 주측식 갱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래쪽에서 전체적으로 절단을 해가지고 새로운 주축지를 뽑아 올리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들도 결국은 전정으로 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기 전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주축지를 하나씩 이제 갱신해 나간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들로 평상시에 이제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잘라내 가지고 수확을 아예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체를 내가 다 잘라내야 되는 결과가 생긴다 했을 때는 해년마다 조금씩 하는 거죠. 한 3분의 1 정도씩을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변화를 줘야지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일시에 싹 잘라버리고 수확을 못하고 1년, 2년 건너뛰는 이런 현상들은 안 생기도록 적어도 이제 조금 마음이 품종이 안 든다 해도 그런 것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하면 되잖아요. 가공을 하면 아무리 못 받아도 여러분들이 2만 원 이상씩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매 방법을 갖고 가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품종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뽑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다. 그래서 그때그때 연구를 해서 돈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